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꿈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98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필사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필사하고 있고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75쪽까지 했네요. 자, 잠시 손을 좀 풀고 40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님. 68일째 축하합니다. 벌써 68일째. 진짜 대단하세요. 오늘은 다시 또 월요일이고 한 주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도 문을 좀 닫고 자는 편인데 이제는 조금씩 열어놓고 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녁 때는 사실 약간 찬바람이 아직은 부는 것 같아서 낮에 문을 활짝 다 열어놨다가 저녁이 되면 닫게 되거든요. 좀 추워서. 근데 아침에 또 일어나면 밖이 벌써 밝으니까 좀 더운 것 같아요. 손을 일요일날 또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어서 계속 손을 부엌에 한번 딱 자리하고 서면 막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 아침뿐만 아니라 일요일도 적어놔야 할 것 같아요. 손을 조금 이렇게 주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괜찮아지죠. 애썼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설거지 많이 하고 이것저것 치우느라고 애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혼자 살든 가족하고 같이 살든 남자든 여자든 요새는 이제 그 자기가 자기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더라도 그런 자기가 먹은 그릇들을 좀 대부분 자기가 씻는 이게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설거지 적게 하려고 막 그냥 한 곳에 다 해서 먹기도 하고 그릇째 꺼내서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방법을 다 동원을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거지 하는 거는 참 좋아합니다. 그릇이 이렇게 지저분해졌다가 그릇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양에서 너무 많이 이제 오버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죠.
자, 이제 우리 필사를 하도록 할까요? 저는 10분간 말없이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제가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5분 9초 남았습니다.
썼습니다. 저는 77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병구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한 줄 명상 적은 거는요, 시작하기 전에, 손을 풀기 전에 적었는데요. 버킷리스트와 인생보험 이것입니다. 버킷리스트면 버킷리스트고 인생보험이면 인생보험인데 왜 두 가지를 다 썼냐면 이게 한 사람한테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나누다가 누구와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그 인생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제 보험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있잖아요.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들어두는 보험을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끝까지 들었는데 그 이제 항목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보험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20대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50대에 빚 없이 집을 소유하기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20대 때 해야 되는 거, 준비해야 되는 거, 그리고 30대 때 준비해야 되는 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그걸 적어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축하고 청약 저축하는 거, 청약을 넣는 거, 이런 거를 적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적 보험이라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이게 안정되다고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보험입니다. 사회적 보험을 이 사람은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어디를 가도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눅 들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대니까는 아직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도 사회생활을 많이 해야 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좀 '나는 이런 사회적 보험이 있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본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 보험입니다. 음 만약에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람한테 무엇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사막에 가서 이렇게 사막에 버려져도 반드시 살아올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살면서 그런 사람을 좀 봤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은 봤죠. 생을 포기하지 않고 7.8기 하는 사람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아무리 주위에서 진짜 뭐 안 된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고 하면서도 스스로 점점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어떠한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반드시 그걸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의미가 정말 파이팅해서 그거 쓰러뜨리거나 이긴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기를 잘 견디고 나는 도망쳤어. 나는 그걸 이기지 못했어. 이렇게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의 선택이. 그리고 나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게 되었어. 이렇게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신적인 보험이 아닐까.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술적 보험입니다. 예술적 보험이라는 게 이제 창작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 뒷받침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는 무엇인가? 내가 예술적인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할 만한 나의 어떠한 행동에 대한 기록 이런 건 어떤 걸까? 이런 걸 생각해 봤대요. 그러니까 뭐 예술적 보험 같은 경우는 이 항목을 넣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신체적 보험이에요. 신체적 보험은 내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혼자여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혼자 여행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보험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기초 체력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30대 때는 좀 호신술을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지구력을 좀 키우고 진짜 이제 내가 다쳤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진짜 보험들을 30 정도가 되면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 보험에 대해서 그 비중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남자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운동을 좀 좋아하거나 자기가 특별히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비중이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자기계발 보험이에요. 자기계발은 뭐 내가 이제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자신이 뭔가 근사한 걸 하고 있고 이건 참 멋진 거야. 이거를 자기가 하고 싶고 또 좀 잘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있고 또 남들처럼 자기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도
나를 위해서 내가 자기 계발을 좀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자신이 어떤 보험으로 든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해서 이 사람은 외국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20대 때 그런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20대 때 쓴 게 버킷리스트라는 거를 썼는데, 버킷리스트를 쭉 적을 때도 이렇게 항목으로 나눠서 적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버킷리스트, 그리고 우리 가족 내에서의 버킷리스트, 그 다음 뭐 일적인 거, 그 다음에 건강적인 거,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거, 뭐 이런 항목들을 나눠서 적기도 했어요. 그런데 포커스 자체가 조금 다른 거죠. 저의 경우 제가 20대 때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던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나갔던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사소한 것도 있었거든요. 결혼해서 아이 엄마가 되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뭐 자전거 타기, 이런 아주 작지만 그런 소소한 나의 소망들, 하고 싶은 일들, 막 이런 것들을 적었다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의 인생보험이라는 거는 포커스 자체가 좀 안정적인 거, 미래에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버킷리스트를 썼던 제 자신을 뭐 반성하거나 뭐 이랬던 그것보다는, 아, 내가 20대 때 이 친구처럼 버킷리스트를 적었었지만 인생보험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다면 조금은 또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인생보험을 생각했지만 버킷리스트도 조금 적어보면 삶의 활력도 되고 자기가 좀 기쁨을 더 느끼는 게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같이 작성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사람이 말했던 인생보험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해보고 적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잘 안 적혀지는 거예요. 못 적겠는 거예요. 좀 오래도록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뭐 바로 나오는 것도 있죠. 경제적인 보험 같은 경우는 나는 몇 살까지 내 자산을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한 달에 얼마씩 하고 뭐 이런 거는 금세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회적 보험이라던가 정신적 보험이라던가 뭐 예술적 보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평소에 그렇게 막 그 생각을 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펜으로 쥐고 쓰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필요하겠구나 나한테. 지금 이 나이에도 이 젊은 친구처럼 나의 인생보험을 한번 적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되게 다양할 건데 버킷리스트를 쓰고 계시다면 인생보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인생보험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또 생각하셔서 실천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딘가 적어 놓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도 버킷리스트도 다시 한번 또 적어 보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적절하게, 아니면 한 가지부터 먼저 적어보고 또 한 가지를 적어보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 줄 명상에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월요일인데요. 네, 한 주의 시작이 이제 5월이 끝나가는 내일 모레면 벌써 6월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죠. 저는 토요일날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 1일은 이제 일을 하게 되고 필사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저는 내일 다시 여기에 필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올게요. 안녕.